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용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현금 청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몇 군데서 현금 청산 절차에 대해서, 현금 청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서 공통적인 질문이라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금 청산 부분이 대두가 벌써 됐죠. 그래서 그 5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또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동안에 법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법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산 5구역이 현금 청산이 대두가 되고 있고, 향후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수색 8구역도 현금 청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스스로들 공부를 하시고 재산권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짧게 표현하면 재산권은 스스로 주장하고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레고팜TV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 조문이라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인 판단이 가해집니다. 한번 스터디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리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금 청산 부분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과 180도 반대편 진영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좋을 수가 없고, 재산권 측면에서도 서로 간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현금 청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영상이 되겠지만, 조합원들은 이런 영상을 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데 큰 흐름에서 보면 재개발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 부분을 사업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조합원들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가지고서 갑니다. 그게 특별법의 역할을 하죠. 지금 화면에 제가 도정법에서 73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조문 하나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시행은 2019년 4월 23일부터 됐고 가장 최근의 법이에요. 이 최근의 법을 한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개정되기 전 상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차이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가장 최근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조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사업시행자가 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두고 있죠. 의무사항은 두고 있죠. 그런데 보상을 하라는 거지만
협의가 먼저라는 소리겠죠. 다만 조합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개발을 순탄하게 가라고 도와주는 법 조문이에요. 2017년 10월 24일 개정되었네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보통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분양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분양 신청 기간을 잡아서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하죠. 그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일부 나오겠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분양 신청을 처리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가 아니에요. 5년 재당첨 제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것은 인허가권자가 제외시킨 거예요. 요건이 미비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길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2항 가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조합은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라는 뜻이죠. 의무사항이네요. 강행 규정이고. 예. 세 번째, 조합은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60일이 지나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정하여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수용 재개를 신청을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연 가산금을 지연 이자로 지불하라는 소리죠. 그럼 대통령령에서는 6개월 이내에는 5%, 6에서 12개월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지연가산금액이에요. 12개월이 초과돼서 갔을 때는 15%입니다. 지연가산금이 5%, 10%, 15% 그렇게 돼 있죠.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부칙을 한번 보죠. 모든 법은 부칙을 한 번 더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7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조 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토지보상법입니다. 그럼 수용은 토지보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정법 73, 이것은 지금 도정법 73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협의가 안 되고 수용 재결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토지보상법으로 따라가는 거고, 이 73조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종전 규정을 또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이에요. 그럼 증산 5구역을 바라볼 때는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을 항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전 법으로. 이전 법이 또 도정법에서 이제 계속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제가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2013년 12월 24일 날 시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문이 아까 73조에서 47조로 바뀌었죠.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예요. 읽어볼게요. 1항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나오고 이 길로부터 90일 이내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5구역에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부칙을 또 내려가 볼게요. 법 하위 법령에 있는 부칙으로 가볼게요. 법이 개정되면 항시 부칙에서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시행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칙 4조에 보니까 현금 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가 나오는데 제47조 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나오죠.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2012년도 3월 20일인가요? 요 무렵에 인가 신청이 났어요. 이 법 시행은 2013년 12월 24일이니까 이것도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후 90일이라는 표현이 5구역은 적용할 수가 없다죠. 그런데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질문을 받고 나서 관리처분 책자를 보니까, 분양신청 책자를 보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로서 관리처분 인가 후 90일 이내 현금 청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언제부터 내가 권리 행사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질문도 떠돌아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을 딱 뒤져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전 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2013년 12월 24일 시행된 도정법에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증산 5구역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역을 달리하는 순간에 그래서 항시 법과 부칙을 봐줘야 돼요. 적용하는 구역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는 증산 5구역을 지금 예로 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청산자들이나 이런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2013년 9월 9일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2013년 9월 9일까지 이 부분이 이제 증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법을 뒤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정법을. 자, 볼게요. 47조. 그 당시에는 47조예요. 조문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1항.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냐면, 첫 번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이 사람들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에요. 분양 신청 기간 다음 날이 권리 행사 기간이라는 소리예요. 다음, 48조에 따라 인가 등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 제외된 자. 이 사람들은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이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자 부분은 정관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관에서 정한 이율대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2012년 2월 1일 날 신설이 돼 있죠. 근데 보통은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은 사전에 정관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집어넣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반발이 나오거든요. 사후에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사후에 집어넣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약방무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분양신청 기간 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서 배제된 사람들은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날 진행하면 되는 거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알아본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 현금 청산하는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해당되겠고, 2013년 9월 19일 시행됐던 이 법률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는 토지보상법을 한번 가볼게요. 토지보상법에서 30조에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업 읽어볼게요. 1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인정 고시는 재개발 지역에서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가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협의가 항시 우선한다는 소리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관계인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되나요? 청구권입니다. 재결 신청해 주세요.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기의 의사를 조합에 전달하는 청구권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재결 신청을 한 사람은 누구죠? 예, 조합이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럼 조합은 재결 신청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2항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사항이 되어 있죠.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지금 중요한 내용 아니고, 자 그러면 청구를 받았을 때 얘기해요.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여기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재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등 조합이. 그럼 청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항이 무력화되는 거죠. 현금 청산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항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항 사업 시행자가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는 의무사항을 위반했으니까 이제 벌칙이 나오겠죠.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체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연가산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하나만 놓고 가죠. 2015년도 11월 27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인근 2차 뉴타운인 가재울 뉴타운이죠. 가재울 뉴타운 4구역에서 나왔던 판례예요. 거기서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지연가산금이 연 15% 나온 사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적용될 거예요. 증상 5구역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구역, 이제 제가 5구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통 이 사업 진행 절차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분양 신청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주민 총의를 하고 그 계획을 올리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 과정을 거쳐서 입주하죠. 이게 재개발의 한 사이클이죠. 조합 설립 이전 단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진위원회가 있죠.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는 구역 지정이 있죠. 그렇죠? 구역 지정.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요. 구역이 지정돼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은 아니죠. 구역 내에 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뭐 집합 건물을 가지고 있다, 토지등 소유자에 불과하죠. 토지등 소유자가요. 조합원이면서 토지등 소유자가 동일시 되는 시기는요. 구역 지정부터 아파트 입주하고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하고 조합원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현금 청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요. 요 분양신청 마감일이에요. 분양신청 마감일 여기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할게요. 사업시행 인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니까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얻었다. 이것은요.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수용권이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누가 분양 신청을 안 해서 청산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는 순간에 건축 허가를 받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보통 설계해서 건축 심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하나, 두 번째는 수용권을 얻는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주어지죠. 여기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 앞에 구간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분양신청이 마감일만 표시할게요. 분양신청이 2017년도 12월 20일부터 2018년도 2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합원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2018년도 2월 11일부터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현금 청산자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마 제가 날짜가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 이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8년도 7월 30일자에서 조합 설립 변경했죠. 조합원의 수가 바뀌었으니까 971명에서 871명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 날짜 분양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차등을 둔 거죠. 그러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2018년도 2월 11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 지위에 있고 현금 청산자 지위에 있죠. 또는 비조합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증상 5구역 같은 경우가 아직 관리처분 안 했어요. 총회 안 했어요. 지금 조합원 감정평가, 현금 청산들 감정평가도 하고 있고 조합원들 감정평가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감정평가 기간이 2019년도 3월 5일부터 2019년 5월 4일까지로 잡혀 있었었죠. 근데 6월 말이죠. 사실은 이 5월 4일까지 잡았던 그 기간이 너무 무리해서 잡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감정평가 기간 내에 조합원들의 헌 주택에 대해서 평가하는 종전자산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분양 금액이라고 하는 종호자산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시간이 의외로 좀 걸려요. 많은 부분이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3월부터 3, 4, 5, 6 한 4개월 왔으니까 이제 얼추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이제 진행합니다. 이것은 조합원들 얘기고요. 현금 청산자들은 2018년도 2월 11일 2018년 2월 11일부터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니까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150일은 협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50일 이내에 청산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로 빨리 그 보상을 받고 나가고 싶다면 150일 이내에 조합하고 협상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종료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어떤 높은 금액을 보상 금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음을 내용지문 한 3번 정도 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협상을 종료시키고 나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구권을 발생하는 거예요. 조합에 대해서 수용 재결해달라 청구권이 행사되면 이 기간이 60일. 60일 이내에 조합은 청구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60일이 도과되고 나서 61일째부터는 지연가산금이 붙죠. 연 15%.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추 날짜로만 따져보면 2018년 2월 11일이니까 3월 11일, 4월 11일, 5월 11일 끝나고 60일, 6월 11일, 7월 11일 7월 중순이면 사실 7월 중순이면은 지연가산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맞아요. 법률적인 조언을 제대로 받고 나서 자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날짜를 지켜가면 2018년 7월 중순부터는 지연가산금이 이제 청산자로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금액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연가산금은 벌써 2018년 7월 중순부터는 발생을 해서 지금이
2019년 6월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근 1년이 왔잖아요. 근 1년 동안 15% 지연가산금이 발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추측해요. 있어야 맞고. 엄청난 거예요. 지연가산금 15%가. 지금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총회도 안 됐어요. 총회 났다고 해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공사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은 관리처분이 안정적으로 나고 나서요.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금 뽑아내요. 그러면 지연가산금 그 기간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뭐 2년 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은 2년 뭐 이렇게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2번이고 3번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큰 지식을 얻으시는 거고요. 큰 틈새가 있어요. 엄청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언급을 함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 자꾸 재개발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냐면, 이 현금 청산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 했으면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쭉 놓고 보면 2018년도 2월 11일에 현금 청산자가 됐다. 그러면 150일, 3월 11일, 4월 11일, 5월 11일, 3, 4, 5, 6, 7, 7월 11일. 7월 12일까지가 150일이네요. 5개월. 앞에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7월 15일까지가 이제 협상 기간이죠. 빠른 사람들은 그 기간 내에 협상을 종료하고 나면은 9월 11일. 조합을 상대로 해서, 수용 재결 신청해달라고 하는 기간이 60일이잖아요. 그러면 9월 12일부터 지연가산금을 발생시키겠네요. 제가 앞에서 7월로 잘못 계산했네요. 9월 12일부터는 지연가산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어야 맞고요. 저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평가를 하든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조합에서 평가를 하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다시 평가해요. 수용 재개를 들어가면, 나중에 가서 재개를 들어가면 감정평가사 비용은 조합이 내는 거죠. 토지는 소유주가 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재개를 떨어지죠.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오고 나면 그 기간이, 재결서가 나오는 기간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들어가고 나서 재결 떨어지는 데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불복하는 거죠. 청산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죠. 국토부로 올라가죠. 여기서 다시 또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금액이 다르다면 높은 걸 보상합니다. 당시 여기서 또 불복하겠죠.
만약에 불복한다면 이제 행정법원으로 가요.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행정법원으로 가면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 생산자들이 감정평가를 네 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평가사 비용을 현금 생산자가 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논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 앞서서 분양 신청이 이루어졌으니까 요 구간이 되면 변호사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 현금 청산 보상금을 높게 받아주겠노라고. 뭐 당연히 어떤 영업 사업적인 거 영업이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어쨌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고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은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소리예요. 서류 몇 장 쓰는 것은 그 토지등 소유자, 현금 생산자가 직접 써도 되는 거고요. 주변에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다 돼요. 감정평가사는 엉뚱하게 또 평가 안 할 거고요. 그러면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요, 사실은 이 행정법원에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초기부터 변호사들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변호사 수임료하고 성과 보수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내 재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재산을 깎아먹느냐. 부분을. 두 번째, 생각해 볼게. 첫 번째는 이제 변호사 부분들에 대해서 청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가격 시점을 보셔야 돼요. 가격 시점을 왜 보냐면요. 내 금액, 내 이제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땅과 건물이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이죠. 모르잖아요. 다 예상치로 어떤 비교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가격 시점은요, 재결일이에요, 사실은.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죠. 그럼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일이 2013년도 6월 13일, 2013년도 6월 13일이죠. 예. 그 당시 가격이 있고, 청산자들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분양신청 마감일은 2018년도 2월 11일인데, 재결 들어가려고 보면요. 제가 봤을 때 2019년 연말? 빨라야 연말이죠. 그 다음 2020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날짜는 함부로 제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재결일이에요. 가격 시점은. 재결이라는 소리는요. 앞서서 감정평가 했어도요. 이 금액이 그래서 1차 재결이 여기에요. 토지수익률에서 재결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앞서서 나와요. 재결일이. 가격 시점이 이 앞쪽에 있다고요. 그럼 이 기간만큼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그 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된다면은 청산자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초기에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 보수를
20%를 달라, 30%를 달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내 재산이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을 갖다가 뺏기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 관공서들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답변도 부드럽게 잘해줘요. 서류 가지고 가서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복 한번 하고 가고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2015년도 3월 20일까지 부당시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산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평가가 좀 낮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균 한 20%는 지금 다 업됐어요. 올라갔다고요. 중토기까지 거치면서. 그런데 증산 5구역이 초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고 나서 중토위로 가면서 에스컬레이션이 얼마나 들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시세가 상당 부분이 앞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 특별한 일 없을 건데 청산 과정에서 재결 과정에서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만약에 재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연연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부당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상금 받으시고요. 이의제기해서 불복하고요. 이의 여부시키고 나서 중토에 가고 행정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명도해주고 나가서 법률적인 다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사가 발부가 되고 나면 몇 월 며칠 때까지 보상하라. 뭐 보상을 안 받아들이면은 이제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등기가 조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조합으로 넘어가고 나면 어느 특정 날짜에 넘어가고 나면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남의 집에 무단 거주하는 거고요. 불법 점유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도는 해줘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 이건 내 집이었잖아. 내 집이잖아. 아니, 보상, 공탁이 걸리면요. 내 집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변호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행정법원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다투는 부분이고, 변론의 영역에서 많이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까지 갔을 때는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앞서 과정에서는 스스로들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지역은 늘상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무성하고요.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나서 많이 커지고요. 상당 부분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서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스스로들 자기 재산권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 지역에서 절대 누구도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법원에서 그러잖아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예, 여기까지 해서 증산 5구역을 예로 들어가지고 질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아무래도 법률적인 내용이다 보고 절차법이다 보니까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금액 산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히고 이러면 상당 부분이 거기에 틈새가 많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 청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Q&A 식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레고팜 TV, 나날이 발전하는 방송이 되겠고요. 영상도 좋은 영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내용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뻤던 것은, 미국에서 저 구독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날짜로 보면 구독자가 156명.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156명이 구독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에서도 봐주신다는 분이 지금 나오고, 또 저기 광주광역시, 전라도 쪽, 거기서도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제 영상을 보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도 오시고, 예, 그러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하는 범위에서 답변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멀리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찾아보시고서 2번, 3번, 5번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레고팜TV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걸 힘받아서 저 나날이 발전하는 레고팜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